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저번에 말씀드린 대로 5만 구독자 기념 Q&A를 이제 준비를 해봤는데요. 이번에는 특별히 도움을 주실 두 분을 제가 모셨는데, 한 분은 저희 아내, 요 앞에 앉아 있어서 이제 저한테 질문을 하면은 제가 답변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두 번째 분은 이번에 좀 술의 힘을 빌려서 제가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네. 생각보다 너무 심도 있는 질문들도 많았어가지고 제가 잘 답변할 수 있을지 모르는데 그래도 최대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시죠. 자, 첫 번째 질문. 촬영 장비와 편집 툴은 어떤 걸 쓰시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사실 이거가 제가 신경을 많이 못 썼는데 꽤 질문 주신 분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 번씩 정리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됐다, 그냥 하자. 일단 맨 처음 벌써부터 망한 느낌이라 일단 가장 처음 샀던 게 이 소니의 브이로그캠 GV-E10입니다. 너무 좋은 카메라는 가격도 크기도 부담스러워서 내린 결정이었고요. 그때 나름 그립이랑 추가 배터리까지 야심차게 구매를 했었는데 이게 결국 짐벌은 아니다 보니까 오히려 좀 너무 거추장스럽고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그냥 이 스트랩만 손에 묶어서 얘만 이렇게 갖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구매를 했던 게 이제 캐논에서 나온 브이로그캠 V10인데 이거는 사실 제가 쓰려고 구입했다기보다는 저희 아내가 제가 동영상 찍는 걸 보더니 나도 한번 해볼까? 해서 이제 제가 선물로 줬던 카메라인데 잘 안 쓰더라고요. 아니요. 아니 그리고 아이폰으로 찍길래 결론은 제가 더 자주 쓰고 있다. 아무래도 얘가 지금 번들 렌즈로만 쓰다 보니까 화각이 아쉬울 때가 많았거든요. 근데 얘가 이상하게 화각이 넓더라고. 맞아. 그건 브이로그는 얼굴이 작게 나와야 돼서 그런가? 그치. 그래서 그 광각 렌즈의 아쉬움을 이걸로 대신 하고 있고요. 근데 얘도 결국에는 얘랑 얘를 이제 번갈아서 주섬주섬해서 촬영하기가 어느 순간부터 약간 귀찮아지더라고, 나도. 그래서 요즘은 아이폰으로도 많이 찍고 있습니다. 확실히 아이폰이 아무리 휴대성이 얘네가 좋다고 해도 아이폰을 이길 수는 없었다. 그치. 그리고 이제 마이크는 이 DJI 마이크 2 쓰고 있고요. 사실 이거는 그래도 그 전에 쓰던 마이크보다는 얘가 훨씬 좋기 때문에 진짜 잘 샀다고 생각되는. 사실 그 예전에 한 3,000원짜리 마이크 쓸 때는 그거 갖고 이제 여기 아니라 조언을 많이 들었는데 그치, 이제 그치요. 그래도 바꾸고 나서부터는 다들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다. 그리고 편집 툴은 이제 아무래도 학생 때부터 어도비 툴이 익숙하다 보니까 프리미어 프로를 쓰고 있습니다. 프리미어가 아직까지는 제일 편해. 그냥 다른 툴을 써본 적이 없었다 보니까 아마 계속 프리미어를 쓰지 않을까? 말은 이렇게 해도. 그치, 결국 다들 그걸 쓰시니까. 하이. 자, 다음. 업로드 주기를 당기기 위해 전업 유튜버로 만들고 싶은데 구독자 몇 명 찍으면 전업하실 거예요? 이거는 아마 제가 성격상 안정성을 절대 포기 못하는 사람이라서 사실 지금도 이걸 병행하면서 발생하는 기회비용이 많아지다 보니까 좀 마음이 아프긴 하거든요. 그래도 요즘 같은 경제 침체기엔 더더욱 안정적인 선택지는 항상 남겨놓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막 지금 5만이잖아. 막 50만 이렇게 되면 50만 명. 근데 나는 50만도 50만 명이면 되게 많은 거지. 그래? 뭐 그만두게 해줄 거야? 다만 무언가 변화가 생긴다면 꼭 구독자분들께 먼저 아내한테 먼저 말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 전공이라고 하셨는데 도쿄에서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계신 건지 궁금합니다. 2. 영상미가 뛰어난데 사용하시는 카메라가 궁금합니다. 일단 2번은 이미 해소가 되셨을 것 같기 때문에 1번만 말씀을 드리자면 네, 말씀 그대로 한국에서 전공을 하고 도쿄에서 디자인 관련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밝히기는 어렵지만 아무튼 겸업을 허용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튜브를 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비전공자인데도 불구하고 건축에 대한 스토리텔링이 뛰어나신데 건축에 대한 공부는 어떻게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항상 칭찬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스토리텔링에 집중하려다 보니 많은 분들이 좋아해 주시는 것 같아요. 전문적인 전공 지식이나 그 업계 썰 같은 거는 사실 내가 아무리 공부해도 한계가 명확하잖아. 또 그 분야가 얼마나 깊이 있는 학문인지를 잘 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걸 전공자처럼 설명하기보다는 더 여행이라는 주제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것 같아요. 이제 가령 오모테산도의 경우 프리츠커상이라는 키워드로 스토리를 진행한다거나 구마모토의 경우 유명 관광지인 구마모토 성의 그 성벽에서 큰 이야기의 줄기를 시작한다거나 하는 식으로 좀 너무 건축 쪽을 딥하게 내가 이야기하기보다 아무래도 여행이면 좀 더 가볍게 볼 수가 있으니까 여행이라는 주제에 집중을 하려고 했다. 당연히 이제 그러려다 보니까 좀 설명이 불충분해지거나 지식이 부족한 경우도 자주 발생을 하는데 그렇다 보니까 지나친 비약은 삼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다. 지나친 비약은 삼가려고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도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까 저 역시 또 만들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점을 조금 의식하려고 하는 편이에요. 나도 만들면서 재미가 있어야 되니까 내가 보면서도 재미가 있어야 되잖아, 어떻게 보면. 그러다 보니까 좀 내 입맛에 맞는 짤이나 드립을 좀 자주 쓰는 편인데 그래서 간혹 등장하는 헛소리나 짤들은 좀 유하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호하는 짤이 있나요? 선호하는 짤은 딱히 선호하는 건 없는데 너무 지나친 사용은 좀 삼가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 이게 짤도 내가 모든 짤의 유래를 아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치. 이게 가끔가다 좀 이상한 거를 모르고 써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너무 마이너한 짤은 좀 안 쓰려고 하는 편이지. 왜 무한도전 짤을 되게 좋아하잖아. 그거는 메이저야. 그치. 그거 갖고 뭐라 하면 안 돼. 아니 그거 갖고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가볍게 도쿄에서의 일상 브이로그 같은 걸 찍어보실 생각은? 그치. 지금 이렇게 앞에 브이로그 카메라만 깔아놓고 찍으라는 브이로그는 안 찍고 건축물만 찍고 있는데 늘 시도해보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있는데 예전에 구독자 10,000명 됐을 때 영상에서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내가 브이로그 맞춤형 생활상을 살고 있지가 않아가지고. 맞춤형 생활이 어떤 건데? 예를 들면 아침에 일어나서 저 에스프레소 머신으로 커피 갓생 같은 하고 이런 건 평일에는 진짜 안 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정말 일반적인 꾸밈 없이 진짜 일상을 담으면 되잖아. 근데 그런 건덕지가 없으니까. 너무 밋밋하다? 내가 평일 저녁에 뭐 하는지 그렇게 쳐다보고 싶지 않은 삶을 산다는 거를 자기는 알잖아. 아니 뭐 다들 그러고 살지. 아직까지는 그런 없다. 브이로그 찍으시는 분들이 대단한 게 어떻게 그렇게 일주일마다 이야기거리가 한가득이지. 거기에 쫄아서 사실 시작을 못하고 있는 것도 있지. 근데 자연스러운 자기 생활을 궁금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해. 지금보다 가벼운 영상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은 항상 하고 있기는 한데 지금 이것도 내가 이렇게 버벅거리는데 그걸 과연 내가 재밌게 풀 수 있을까? 자기한테 얘기할 때는 그냥 술술 나오긴 하는데. 그 군대 썰. 군대 썰은 엄청 재밌어. 지금보다 가벼운 영상을 만들고 싶다고 생각한 이유가 다음 질문에서 나올 것 같아요. 네, 다음 질문이 영상 한 편을 준비하는데 얼마나 시간을 쓰시는지 궁금합니다. 일단 제가 어떤 식으로 영상을 만드는지 전반적인 흐름을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주제 선정 및 조사, 그리고 촬영, 대본 작성, 녹음, 편집 순인데요. 이제 대본 작성은 촬영 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 이후에 하는 경우도 있고 촬영 나갔다가 우연히 발견한 장소를 추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가장 최근에 올린 시모키타자와 영상의 경우에는 마지막에 나오는 커피 카운티가 그랬죠. 촬영만은
진짜 휴가를 쓰지 않는 이상 주말이 아니면은 불가능하잖아요. 격주 업로드를 상정해두고 제작하다 보니 정확한 시간은 저도 잘 모르겠지만 보통 퇴근하면 하루 종일 만들고 주말 이틀 중에 하루는 보통 집에서 종일 작업을 하는 편인데요. 편집에 스스로 충분히 재미를 느끼고 있긴 한데 아예 지치지 않는다면 그것도 거짓말이죠, 사실. 그래서 더 가벼운 느낌의 영상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오, 너무나도 중요한 질문이 하나. 뭐죠? 영상 자료들은 전부 직접 촬영하시나요? 아, 네. 네? 네? 자료화면을 제외한 소스는 전부 직접 촬영한 영상을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저 혼자 찍는 건 아니고요. 주말에 어디 다닐 때마다 옆에서 이제 앞에 앉아 계신 아내분께서 틈틈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제 오래 다녀서 그런가? 가끔씩 저도 놓치는 부분들을 캐치해가지고 소스를 조공해주고 있어서 네, 항상 감사하죠. 같이 다니면 어때? 같이 다니면? 건축물을 촬영하러, 그러니까 뭔가 구경하러 가는 것도 있지만 약간 촬영하러 간다는 느낌도 있으니까 그렇게 돼버리면은 자기 입장에서 제대로 못 즐길 수가 있잖아. 그래도 주말이나 이럴 때 시간 내서 나가는데 너무 내가 거기에 몰입해 있는, 건축물만 보니까? 몰두해 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니야, 근데 난 건축물 보는 거 좋아해. 네? 좋아해. 좋아하는데 이제 나는 완전素人이니까 그게 오히려 좋을 때가 있어. 자, 다음. 한번 영상에서 보게 되는 건축물에 대해 디테일한 정보는 어디서 얻는지 궁금하네요. 역시 현지 매체에서 얻는 편인데요. 매거진이 될 때도 있고 설계사무소나 건설사의 홈페이지가 될 때도 있고 타 건축 덕후의 블로그나 유튜브가 될 때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기후도서관이나 뭐 아자부다의 힐스 같은 굳이 건축 디자인 전공자가 아니더라도 워낙 유명한 곳들 위주로 다니기 때문에 자료조사는 용이한 편입니다. 덧붙여서 전공자도 아닌데 건축물을 왜 구경 다니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그 전부터 두루두루 왜 건축물인지 이렇게까지 하는지 왜 저렇게까지 하지? 하는 질문을 주셨던 분들이 계셔서 이제 처음에는 그렇게 거창한 이유는 사실 없었고 디자인 전공하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컨셉을 구상하거나 혹은 조형적인 영감을 얻고 싶을 때 일반적으로 핀터레스트에서 관련 이미지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화려한 패턴을 가진 건축물이나 되게 일상적이지 않은 비일상적인 장소 이런 것들을 자주 쓰는데 그러다가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아니, 인터넷으로 맨날 서치하는 것도 어느 순간 의미를 모르겠고 화면 속의 이미지보다 3차원으로 보면 더 와닿지 않을까? 그 막연함을 직접 가서 좀 구체화해보고 싶었던 거지. 그래서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나가서 구경하고 오자, 가볍게.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만났을 때였나? 그치. 그때 내가 오모테산도를 굳이 가자고 해가지고 맞아. 거기서 이 건물은 어떻고 여기는 뭐가 어땠었고 이런 거를 약간 그치. 거의 작업 그치, 약을 팔았지. 이게 약이라니 그냥 나는 그게 무슨 작업이나 뭐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내가 그런 걸 구경하는 걸 좋아했었기 때문에 되게 그냥 초롱초롱하게 설명을 했던 거였어. 사실 어느 누가 작업을 건축물로 해. 그치. 근데 그게 되게 좋았어. 그래서 뭔가 더 좋았지. 다르게 보였지. 늘 내가? 늘 가던 동네가 늘 가던 동네가 되게 다르게 보였지. 그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더 뭔가 선명하게 보이고 그랬지. 근데 그때는 나도 되게 건물의 외관에만 집중을 했던 것 같아. 그렇다 보니까 이제 뭐 오모테산도나 긴자 이런 데 위주로 구경을 다니기도 했고 근데 실제로 그런 비주얼적인 영감을 얻고 싶어서 다닌 것도 있었으니까 근데
보다 보니까 이제 그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그 주변에 생기는 변화나 이게 있음으로써 오래전부터 그 지역에 어떤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궁금해지면서 더 궁금증이 커졌던 계기가 작년 이때쯤이었나? 정확한 시점은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그 탄파쿠나라는 인스타 계정이 있어. 탐파크시즈? 아니 그 도쿄 알부동산이라는 설계사무소에서 일하고 계시면서 건축 쪽 인사이트나 일본 건축에 관한 이야기를 번역해서 인스타에 공유해 주시는 계정인데 그분을 포함해서 다른 일본 건축계에서 일하고 계신 분들을 이제 모셔서 워크숍을 진행한 적이 있었어. 정확히 나를 위한 자리는 아니었는데 일본 설계사무소에 관심 있는 한국 대학 학생분들이 대상이었는데 나는 전공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되게 조심스럽게 그분께 DM을 보내서 저 혹시 비전공자도 들을 수 있을까요? 근데 흔쾌히 가능하다고 하셔서 들어갔다가 거기서 이제 비전공자로서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쏟아지는 거야. 그냥 나는 이제 건축물에만 관심을 가졌다가 그걸 만들어내는 사람들 이제 그 뒤에 이야기들 같은 것도 조금씩 들으니까 너무 재밌더라고. 되게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되게 큰 감명을 받았어. 감명을 받았고 그렇다 보니까 나도 이제는 물론 이제 나는 아무리 열심히 이렇게 서치를 해도 당연히 부족한 건 알지만 그래도 요즘은 뭐 단순한 비주얼보다는 좀 그런 쪽을 나도 더 알고 싶어서 조사를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지. 근데 이거는 1998년 그 당시의 원화 아, 레인 크로포드라는 백화점이 있어. 거기서 옷을 사는데 다 써버렸어. 내가 너무 꼰대스러운 마인드인데 괜찮아요.